아이고, 시작부터 하나 찌끄러주기 시작한 게 있네요. 뭐 찌끄러졌어요? 그렇죠. 3차식 fx. 보이시죠? 그런 조건들이 싹싹 들어오시죠? 아, fx가 3차식이구나 라는 조건을 일단 찾아놓고요. 자, 가조건하고 나조건 두 가지 줬는데 뭐냐면 첫 번째, 다항식 fx로 x 플러스 나눴을 때 나머지는 2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바로 찾을 수 있는 거 f, 나머지는 이제 시간 안 쓸게. x 플러스 3으로 난다고 해서 마이너스 3 대입했을 때 나머지만 남을 건데 그게 얼마입니까? 2다 라는 조건 하나 던져준 거죠.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이게 가조건이에요. 나조건은 뭡니까? 라고 생각해보시면 나조건은 이렇게 돼 있네. fx를 뭘로 나눴을 때? x 플러스 3의 완전제로 나눴을 때. 이때 목과 나머지는 서로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은 여기 있는 노란색 박스에 들어가는 게 목일 것이고 나머지는 여기에 플러스로 이렇게 더해지는 게 나머지일 건데 그 두 개씩이 서로 같대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같을 법도 한 게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목도 1차식, 나머지도 1차식일 가능성이 있는데 아, 걔네들이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같은 식 갖다 쓰면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다 뭐 갖다 쓸 거냐면 1차식 ax 플러스 b라고 갖다 쓸 것이고 더하기 여기도 ax 플러스 b라고 갖다 쓰시면 되겠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야, 근데 나 지금 되게 불안한데 얘들아. 나 박수 쳤니? 고마워. 어휴, 시겁해서 진짜 시급. 나 오늘 출근하려고 준비하는데 너 되게 웃긴 거 해줄게. 짧게. 딱 씻으러 힘들어. 이렇게 머리를 막 감았어. 그 다음에 양치를 이렇게 양치하다가 생각이 든 거야. 머리 감았나? 그 또 감았어. 근데 또 감으려고 봤더니 느껴지는 거야. 머리가 뽀송뽀송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머리 처음 감았을 때 뭔가 기름지고 막 잘 안 들어가 하는 게 있잖아. 근데 감은 머리인데? 그러다가 또 뭔 생각이냐면 양치했나? 이 생각이 들어요. 정신줄 났어 지금. 자, 아무튼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아시겠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뭘 구하는 게 목적이냐면 이 다항식 fx를요. 우리가 이제 구하라고 하는 거는 fx를 x 플러스 3의 세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하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물론 그 옆에 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가들아, 나머지 정리 너무 많이 하다 보니 자꾸 목 무시하는데 그러니까 x에서 마이너스 3만 집어넣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목은 뭘까요? 그렇죠. 이해하시겠어요? 아, 그럼 여기 있는 요 놈은 분명히 상수로 표현이 될 것이다 라는 거 하나가. 오케이. 나머지는 몇 차식일까요? 라고 보시면 나머지는 몇 차? 나머지 몇 차? 그렇죠. 2차식이겠죠. 왜냐하면 3차식 나왔잖아요. 어떤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아, 내가 여기 써지는 식이 몇 차식일 것이다? 2차식일 것이다 라는 것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걸 문제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머지를 rx라고 하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그 rx에 대한 조건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줬는데 r0이랑 얼마 같다? r 마이너스 2랑 같다 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물론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풀진 않겠지만 이런 조건, 여기 있는 이 식이 rx가 몇 차식이라고? 2차식인데 함수값이 서로 같다는 얘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더 많이 배워, 우리 중간고사 시험법 중에 2차 함수라는 거 있죠. 그 2차 함수에서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는 어떤 식이 되냐면 얘가 아래로 블록하든 위로 블록하든 아무튼 이렇게 생긴 함수인데 그 함수의 높이가 같다는 거잖아요. 이 높이가 만약에 k라고 가정했을 때 아, 내가 지금 여기는 이게 k라고 가정했을 때 그냥 쓰지 말고 그냥 잠깐 봐. 어차피 2차 함수 우리 많이 할 테니까 얘를 k라고 했을 때 r0 마이너스 k도 0이 될 것이고 r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도 0이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 있는 rx라는 식은 여기는 rx 마이너스 k라는 식은 0하고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 근이 나오고 있네 라는 것도 읽어낼 수 있어요. 이건 조금 이따 우리 선생님 좀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근데 아무튼 지금 일단 이거 쓰지는 않을 거라서 이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생각되긴 하는데 지금 이걸 쓰지는 않을 거라서. 오케이. 그리고 선생님 이게 뭔 말이에요? 잘 모르겠으면 좀만 기다리시면 이거 금방 등장해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오늘 수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이 식을 이제 곰곰이 보고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f-3이 2라고 하는 조건식 하나 알고 있거든요. 갖다 집어넣어 봐야죠 뭐. 그렇죠? 갖다 집어넣어 봤더니 첫 번째 만만한 식이 나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x에 마이너스 3을 툭 집어넣었더니 얘가 0으로 툭 날아갔어. 여기가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3 a 플러스 b가 나올 것인데 그게 얼마? 2구나. 그죠? 따라서 b값이 얼마가 되는구나? 2 더하기 3a가 될 거구나. 어긴게 됐을까? 오케이? 우리 예전에도 이런 직거를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현재 이 상태에서 2 더하기 3의 A를 B자리에 대체하면은 미지수가 A, B 두 개에서 미지수가 하나로 줄어드는 극적인 효과가 나타나는데 사실 우리가 그 짓거리를 많이 하진 않는 게 얘 정도 알아봐야 뭔 의미가 있겠어라는 생각에서 별로 그 짓거리를 많이 안 하거든요. 얘는 좀 달라. 뭐가 다르냐면 목도 나머지도 다 A, B로 표현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전체 fx 입장에서 B를 A로 표현하는 건 굉장히 매력적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생각 좀 해봅시다. 얘는 x 플러스 3의 완전 제곱이 있을 것이고요. 몫이 ax 플러스 b인데 그 b자리가 3a 플러스 2로 바뀔 거고요. 나머지가 ax 플러스 b인데 b가 3a 플러스 2로 바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기까지 오겐기 됐을까? 선생님 아까 전에 여기는 이거 왜 안 썼어요? 라고 하시면 이걸 한번 써놓고 나서 곰곰이 보니까 이게 보인다? 요거 x 플러스 3이다. 오동나무네. 뭐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오동나무다. 아시겠어? x 플러스 3 a 묶어내면 x 플러스 3 여기 또 있단 말이야. 그럼 x 플러스면 여기 3이 하나 있고 여기 x 플러스 3이 두 개 있잖아. 곱하면 몇 개? 세 개. 오겐기 됐을까? 그러면 내가 굳이 Rx가 2차 함수고 두 개의 함수값이 같으니까 그 Rx를 다시 또 어떻게 표현해갖고 K와 뭐 최고차폐 계수를 미지수 놓고 푸는 것보다 얘를 전개 때려서 이렇게 바꾸는 게 훨씬 더 빠르겠다라는 느낌이 든 거야. 선생님 그거 빠른 거 어떻게 해요? 사실 이건 좀 후적인 얘기인데 풀고 나서 후적인 얘기인데 이렇게 풀기 더 빠르다는 건 경험적인 얘기죠 사실. 근데 이것도 어저께 후벼 봤더니 안 구해지진 않아요. 근데 조금 더 복잡하게 풀리더라고요. 아시겠죠? 예, 가볼게요. 여기서 내가 얘네 둘을 어떻게 풀 거냐면요. A를 묶어냈더니 X 플러스 3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2가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럼 아가들 봐봐. 얘랑 곱하게 되면 뭐가 나타납니까? 라고 했을 때 A 곱하기 X 플러스 3의 세제곱이 나와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얘하고 얘도 곱해질 수 있잖아. 얘네도 곱하면 2배의 X 플러스 3의 제곱이 나올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뒤에 뭐가 써 있냐면요. 여기에 또다시 A 곱하기 X 플러스 3이 있고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누가요? fx가요. 식을 썼으면 항상 읽어봐야지. fx를 x 플러스 3의 세제곱으로 나눴더니 몫이 얼마고? a고 나머지가 흰색 밑줄식입니다. OX. 예, 백방호. 왜요? 나머지가 2차식이 나왔으니까 문제될 게 한 개도 없고 우리 아까 생각했던 거 똑같은 경우가 나온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아, 그러면 여기는 녹색 네모 박스에 들어갈 값은 A였겠구나. 그리고 이 RX 자리에 들어갈 값은 뭐였겠구나? 요 새끼였겠구나. 2배의 X 플러스 3에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3 더하기 2였겠구나. 됐습니까? 그럼 A값만 결정하면 이제 끝나는 건데 그 A값 어떻게 결정할까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얘를 주신 거 아니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X자리 0 갖다 집어넣으니까 R0이 얼마냐면 X에 0 갖다 집어넣었더니 여기 3의 제곱이니까 9, 2, 18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3A 나올 거고요. 난 플러스 2 나오시겠죠? 두 번째 R-2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 R-2는 마이너스 2 갖다 집어넣었더니 2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2 갖다 집어넣었더니 A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 플러스 2 나오겠네요. 걔네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A값 결정이 돼버리겠죠. A값 결정됐으면 RX도 그렇고 FX도 그렇고 다 결정돼 버린 거 아닙니까?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F-3 물어봤으니까 X에 3만, 마이너스 3만 갖다 집어넣고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됐습니까? 왜? 나한테 물어봐, 나한테. 왜?
음. 아유 귀여워. 자, 125번 갑시다. 오케이. 빨라요? 더 천천히 할까요? 천천히 할까요? 갑니다. 자, 다항식 fx를 x-2 완전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x 플러스 3이고 라고 했으니까, 자, fx를 뭘로 나누겠다? x-2의 완전제곱으로 나눴을 때, 그죠? 다항식 fx라고 했으니까 몫을 유추하는 건 좀 거시기 하고요. 나머지는 x 플러스 3이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3이라고 갖다 썼어요. 여기까지 이제 자명하죠? 자, 두 번째는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5다라고 했는데, 얘는 이제 두 번째 식은 사실 뭐 굳이 1차 식이니까 굳이 식으로 쓸 필요도 없죠. 바로 뭐라고 바로 갖다 쓰면 되냐면, 아, x자리 1 갖다 집어넣으면 나머지 얼마겠구나? 5겠구나? 함수값 하나 알려줬네요. 됐어요? 자, 이때 다항식 fx를 x-2의 완전제곱 곱하기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몫이 여기 어딘가에 있을 것이고, 얘는 이제 q 프라임 x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나머지가 있을 것인데, 나머지가 몇 차식? 그렇죠, 2차식이죠. 왜요?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잘 보세요. 여기 있는 게 2차식일 거니까 내가 그 2차식을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다니까요. 이제 분필의 굵기만 봐도 얘가 사용되지 않을 아이디어라게 느껴지시죠? 여기까지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하려고 하면 A값, B값, C값을 결정하려고 하면 미지수가 총 3개니까 식이 몇 개 필요하다? 3개 필요하다. 식이 3개 필요하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후벼볼 수 있는 함수값이 몇 개 있어야 한다? 3개는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함수값은 터무니없게 몇 개 있다? 하나 있다. 그죠? 기껏해야 2개까지 만들 수는 있어요. x에 2 집어넣으면 f2가 얼마다? 5다라는 것까지 만들어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안 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망했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이 문제 진짜 됐다 유명한 문제야, 너희들 중학생 때 100팍 나와 라고 하면서 이런 거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뭐였었냐면, 잘 봐. 내가 fx를 3차식으로 놨더니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다라는 식을 바꿔서 내가 fx를 얘로 나누게 되면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야라고 말할 수 있니? 라고 썼던 거 기억나니? 오케이? 막아 생각. 내가 fx를 x-2의 완전제곱 나누게 되면 몇 차식으로 나눴다면? 2차식으로 나눴다면 몫이 뭐 얘가 되는 것까지 뭐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나머지가 얘가 나올 수 있겠니? 음소요. 왜요? 나머지가 2차식이니까. 그럼 뭘 생각하라고 그러냐면, 이 나머지를 뭘로 나눌 수 있는 여지가 있다? x-2의 완전제곱 나눌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얘를 나누게 되면요, ax-2의 완전제곱이 몫이 될 거고요, 얘로 나눴더니 몫이 얘가 될 거고요. 이때 남는 나머지 몇 차식? 1차식일 텐데 그 나머지는 누굴 것이다? 기억납니까? 얘가 바로 x-2의 완전제곱 나눴을 때 레알 나머지잖아.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옆에다 뭐라고 쓰면 된다? x 플러스 3이라고 쓰면 된다. 이해됐어요? 야, 이건 정확하게 느껴지냐? 이거 들었으니까 좀 더 괜찮니? 너네 저번 주 표정은, 아, 내가 가끔 카메라를 이쪽에서 한번 이렇게 딱 설치해놓고 너네 표정을 가끔 보여주고 싶으려 했는데, 너네 저번 주에 표정 뭐였었냐면, 아 진짜로 뭐라는 거야 샤, 뭐 이런 생각이었어. 그때 또 판서도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판서도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했었다고. 선생님 막 진짜 숫자도 막 날아보면서 야 17을 4로 나는 뭐 이러면서 했었던 거 기억나? 근데 어때? 경험하니까 짧아지지. 과정은 이렇게 스킵되는 거야. 알겠어? 자, 따라서 이 나머지를 구했더니 얘보다 비교해봤을 때 장점이 뭐다? 미지수의 개수가 하나로 줄었단다. 미지수 하나 결정하니까 함수값은 하나 필요하단다. 갖다가 1 후벼보시면 f1은 날라가고 여기 있는 값이 나오겠네. A값 결정되면 fx 결정된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됐어요. 자, 127번. 자, 여기도 마찬가지 가볼게요. fx를 x세제곱 플러스 5로 나눴더니 뭐 몫은 뭐 뭔가가 있을 거고요. 나머지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차식으로 나왔으니까 나머지 2차식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써놨네요. 그렇죠? 두 번째 식은요, f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다? 11이다. 이건 그냥 함수값 준 거죠. f1이 얼마다? 11이다. 이렇게 줘버린 거죠. 이거 이제 빠르게 잡아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느낌상 이 마지막에 물어보는 질문의 느낌상 x세제곱 플러스 5 x 마이너스 1로 나누겠다는 거니까 마지막 질문이 얘랑 지금 똑같은 구조인 거야. fx가 x세제곱 플러스 5 곱하기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이렇게 지금 묻고 있잖아. 몫은 뭐 분명히 q 프라임 x 이렇게 나올 거고, 그죠? 나머지는 몇 차식일까라고 잠깐 생각해 보면 4차식으로 나눴으니까 3차식이 나머질 건데, 그럼 이 3차식을 일일이 다 쓰려고 하니까 갑자기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통안에 한이 되기 시작한다니까.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미지수를 4개나 찾으라는 얘기잖아. 사실상 불가능이지. 어떤 상황인지 눈치가 착 되죠. 아, 이거 이용하겠다. 오케이? 그래서 얘로 나눴을 때 몫이 얘고, 오케이? 나머지를 얘라고 볼 수 있냐? 없다. 왜 없냐? 3차식으로 나왔는데 나머지가 3차식이 나올 리가 없다. 그래서 내가 얘를 뭐라 쓰겠다? a 곱하기 x 세제곱 플러스 5라고 써버리면 레알 나머지가 남을 것인데, 그 레알 나머지는 2차 이하식일 거다. 그 2차 이하식은 여기 써 있다.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2x 됐습니까? 오케이. 아, 그럼 a 값만 결정하면 되는데 그 a 값 결정하기 위해서 함수 값 오셨네. 오케이. 이 문제보다 조금 더 복잡한 건 숫자의 스케일이죠. 차수의 스케일, 크기의 차이만 있는 거지 똑같은 문제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됐습니까? (128, 129) 이런 문제들은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는 풀어본 경험을 갖고 있는 친구들과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 친구들의 시간 속도 차이를 되게 크게 벌려버리는 문제 유형들이거든. 그러니까 문제 유형을 어떻게 푸는지 그 스킬이나 팁을 좀 알고 있으면 그냥 되게 단순하게, 그러니까 이런 애도 있을 거야. 어떻게 푸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풀면 풀린다는 걸 알고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야. 그리고 학교 교과서나 익힘책이나 부규제에 거의 필수적으로 실려 있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많이 출제를 하시냐면, 뭐 125번이나 127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10번대 정도에서 너희들이 공부 좀 했냐? 이런 걸 물으시면서 묻는 문제 유형인데, 128번, 129번은 10번 안쪽에, 그러니까 한 단위 문제에서, 한 단위 문제 보통 특징이 뭐냐면 점수 줄게 이런 거죠. 점수 줄게 이런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안 풀어봤던 친구들은 문제 풀어가는 방법이 막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되게 많이 소비해버려요. 앞에서. 선생님 저 10번 풀고 시계 봤더니 이미 45분이 지났어요. 뭐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끔 만든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선생님이 어떻게 풀어준지 잘 듣고 너희들이 꼭 숙지를 해놓으시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왜 이렇게 풀 수 있습니까? 이해도 좀 해보시면서 그러면서 중간고사 때 만나면 왔구나, 너 왔어, 내가 풀어줄게, 한 1분 만에 탁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128번 보시면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래요. 아우 친절해요. 나머지 정리 이용하래요. 253의 11승을 25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구해달래요. 그죠? 숫자 스케일 보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얘를 2로 나눴을 때 어떻게 풀어요 선생님이라고 하시면 90% 이상이 나누려고 하는 제수라고 하죠. 제수. 내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수, 즉 분모에 위치하게 만드는 수, 얘를 치환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둘 중에 기준이 누구냐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누굴 내가 지금 나누려는 수가 기준이 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253이 어떻게 표현돼 버리냐면 x-1이 돼 버린 거죠. 봐봐요. x-1의 11승을 뭘로 나누면? x로 나누면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몫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가 생기게 된다. 이해하시겠어요? 됩니까?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끝나요. 이거 결국에 어떤 상황을 묻게 되는 거냐면, 얘 전개했을 때 x 갖고 있는 새끼 모아놓고 없는 새끼 모아놔, 이 얘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얘 전개했을 때 각각의 개수가 다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오케이? 이건 분명하죠. x에 관한 11차승부터 시작할 건 분명할 거고요. 그 다음부터 어쩌고 저쩌고 x의 10승, 어쩌고 저쩌고 x의 9승 이런 식으로 할 건 분명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가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언제까지 그렇게 가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x, 어쩌고 저쩌고 x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상수항이 나올 때까지 갈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상수항은 그리고 최고차폐 계수는 유추하는 게 가능하다니까요. 내가 지금 여기다 어쩌고저쩌고 안 쓴 이유는 이 앞에 1이 끄는 게 너무 자명하게 보이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1의 11승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자명하게 보인다 이거죠. 됐어요? 그리고 요 앞에 있는 모든 새끼들은 다 뭘 갖고 있어? x를 갖고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x로 묶여져 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누굽니까? 하시면 얘가 나머지인 거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예요. 마이너스 1로 쓰면은 대학을 못 가요. 다 와서 안 가는 거예요. 그죠? 나머지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선생님 왜 안 나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얘들아 3을 4로 나누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너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못 올라왔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몫이 0이고 나머지가 그대로 3인 거죠. 지금 예림이 또 이러고 있는데 3을 오랜만에 이거 초등학교 거 보면 어렵다? 그러면 얘들아 여기다가 선생님 이렇게 되면요 몫이 1이고요 4고요 그러면 빼니까 마이너스 1. 몫이 1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어떻게 쓰면 안 나눠져요 라고 하면서 그냥 3 이렇게 내려왔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음수로 가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음수로 못 가요. 어떻게 양수하려면 얘 하나 빌려와야죠. x 하나.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나머지 모르면 x를 하나 데리고 오니까 x-1이 나머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양수가 되겠죠. 근데 x가 얼마였습니까? 254. 254에서 1 빼니까 얼마?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253 이렇게 풀어버리는 문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방법으로 알면 그냥 솔찬히 그냥 쑥 풀어버리는 문제인데 방법을 모르면 이거 어떻게 전개해? 253을 7 제곱하고 있으면 시간 잘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요거는 정확하게 초점을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 학교에서 앞부분에 나왔을 때 괜히 시간 낭비하면서 끙끙대지 마시고 푸는 방법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그리고 후다닥 풀어버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래요. 와 이건 진짜 지상 최고의 민폐 아닙니까? 아니 야 살다 또 이런 식으로 민폐 중에 저런 민폐 조교 선생님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은 조교인가 민폐인가. 자 129번도 한번 가봅시다. 129번 129번도 비슷한 문제 유형인데 128번하고 조금 차이 나요. 조금. 오케이. 자 10의 몇 승을요? 눈도 안 보여 이제. 10의 몇 승을? 네, 39승을 뭘로 나눠달라고 하냐면 99 곱하기 101이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이 문제는 128번하고 조금 다르다고 했는데 보통 교과서에는 너희 교과서는 128번 같은 문제 유형이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문제 유형이 좀 유명해요. 거의 대부분의 교과서 한 문제 이상씩 실려 있는. 아직 못 봤는데요. 그럼 꼼꼼히 찾아보세요. 아시겠죠? 근데 네? 2번도 있구나. 해드릴게요. 이건 제 잘못이 아니라 쟤 때문이에요. 이렇게 남 핑계 대면 안 되는 건데 아무튼 쟤 때문이에요. 그죠? 갑자기 난동해서.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네. 8의 100승 더하기 8의 99승 더하기 점점점점점 가서 8 더하기 1을 뭘로 나눴을 때?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해달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1번과 2번 이런 문제 유형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이디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재수가 이렇게 딱 떨어지게 주잖아. 나누려는 수가. 그럼 걔를 x로 치환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얘를 x로 두니까 앞에 있는 식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이제 느껴지실 거예요. x 플러스 1의 100승 x 플러스 1의 99승 그래서 x 플러스 1 더하기 1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오른쪽 우변을 보시면
x로 나눴다라고 했으니까 몫이 무언가가 나올 거고 나머지가 얼마냐 이렇게 묻고 있는 상황이다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결국에 재전개했을 때 x 갖고 있는 건 뭐냐 다 모아달라 이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자, 다시 봅니다. 내가 얘를 전개했을 때 어떻게 될지 당연히 모르죠. 당연히 모르는데 나 지금 뭐라고 쓴 거니 여기? 이렇게 모르는데 이건 분명해요. 최고차가 몇 차일 것이다? x의 100승일 거라.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x의 99승 나올 거다.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x의 98승 나올 거다. 그쵸? 그리고 쭉 가가지고 x의 어쩌고저쩌고 x까지 올 거다. 그리고 상수항이 있을 건데, 오케이? 상수항이 얼마일 거냐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1 나오죠, 여기서 1 나오죠, 여기서 1 나오죠, 여기서 1 나오죠. 막 생각해 보세요. x 플러스 1의 1승부터 100승까지 몇 번 나와요? 100번 나올 것이고 1이 하나 더 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상수항 몇 나온다? 101 나온다. 됩니까? 이건 분명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빨간색 밑줄친 식은 x를 다 갖고 있으니까 나머지가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경 꺼야. 나머지는 101이다라고 말하려고 했더니 꺼림직한 겁니다. 왜 꺼림직한 건지 아시겠어요? 여기가 지금 101이 될 수 있을까 이 얘기잖아. 근데 x가 얼마였지? 재수가 7인데 나머지가 100이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하시면 얘가 아직도 뭘로 나눌 수 있는 여지가 있다? 7로 나눌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나눠버리는 겁니다. 101을 7로. 7, 31, 7, 4, 28. 그래서 나머지는 얼마? 3이다. 즉 101 중에서 7을 갖고 있는 건 또다시 묶여 들어갈 거고 레알 나머지는 얼마다? 3이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재수가 한 가지 숫자로 써져 있을 때 걔를 x로 치환해버려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129번 갑시다. 오케이? 자, 10의 39승을 왜 이렇게 이 숫자가 왜 이렇게 안 보이냐? 10의 39승을 99 곱하기 101로 이러니까 진짜 아저씨 같잖아. 아니 할아버지 같잖아. 얘로 나눴을 때 몫이 뭔가가 있을 것이고 나머지가 있을 텐데 계급해달라 지금 이 얘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비슷해 보이는데 128번과 129번의 차이점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128번 문제들은 재수 얘가 진짜 간단했고 액수 치환하기 딱 좋았는데 얘는 얘를 액수 치환하니까 얘가 표현이 안 되는 거지. 아 망했댔어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고 있다가 잘 봐. 10의 39승이나 99나 101이나 희한하게 얘가 떠올라. 10의 39승이나 10의 뭔가 제곱수란 얘기잖아. 99나 101이나 어떤 숫자가 막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하냐면 물론 이런 경험들이 좀 쌓였을 때야. 얘를 x로 놨을 때 8을 x 플러스 1로 놓을 수 있다. 6을 x 마이너스 1로 놓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평상시 좀 해보다 보면 야 얘네들 보고 있으니까 누가 딱 떠오른다? 100. 오케이? 그래서 x를 100이라 놓자. 재수로 놓지 않으니까 조금 더 복잡해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얘가 10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많은 학생들이 여기까지는 표현 잘하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 99는요 100에서 1 뺀 거니까 x 마이너스 1이겠네요. 여기까지 잘해요. 두 번째 101은요 x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여기까지도 잘해요. 그리고 몫이 있을 거고요. 나머지가 나올 것인데 아가들 생각 x에 관한 몇 차씩 나왔어? 2차씩. 나머지는 몇 차씩? 그라제. 그래서 ax 플러스 b가 남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생각 잘 하시는데 이제 어디서 또 망치는 게 아니라 이제 멈추냐면 좌변은 어떻게 표현하지? 쟤는 10인데 100으로 바꿔줘야죠. 근데 100이 되는 건 10의 제곱승이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가 짝수승이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0의 39승을 10의 1승과 10의 38승으로 분리를 시킨 겁니다. 짝수승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10의 38승은 10의 제곱의 전체 19승으로 바꿀 수 있겠다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10의 제곱이 얼마입니까? 이게 x랑 깨? 그래서 좌변이 10x의 19승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이건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강력한 힌트인데 그냥 강력하게 어떻게 해왔던 건데 내가 지금 여기에 x의 적절한 값을 집어넣어서 얘를 레몬박스에 날릴 수만 있다면 이게 나머지 정신 중에 핵심인데
보이죠 숫자? 얼마 집어넣고 싶다? 근데 여기서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x가 100이라면서요. x가 100인데 1을 왜 집어넣어요? x가 100이라면서요. 내가 지금 x를 1로 하자라는 얘기는 순간적인 얘기야. 순간적인 얘기. 그러니까 얘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x는 사실 10이 다 써야 돼. 100이 다 써 있어야 돼. 뭔 말이겠어? 근데 그 x자리 10을 x로 살짝 바꾸면 내가 다른 숫자를 집어넣으면서 물론 현재 이 값을 정확하게 유추할 수는 없지만 뭐는 유추하는 게 가능하냐면 a와 b 값을 유추하는 거는 가능해진단 말이야. x는 당연히 1이나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없어. 최종적으로. 왜냐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x가 100이 집어넣는다니까. 그래서 x 자리에 잠깐 1을 집어넣었더니 얘가 뭐가 되냐면 10이 될 것이고 여긴 통째로 날아갈 것이고 여기는 a 플러스 b가 나와. 오케이?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여기는 마이너스 10이 되겠지. 마이너스 1의 19승이니까. 그리고 얘는 통째로 날아갈 것이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나온단다. 이해하셨니? 얘네들을 연립했더니 두 개씩 더하니까 b는 0 나오고 b가 0이니까 a는 10 나온단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아까 생각해봐. 현재 여기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식이 10x로 바뀐다. 이해하시겠어? 됐습니까? 잘 보세요. x자리에 이제 내가 지금 최종적으로 넣고 싶은 건 뭐냐면 x자리에 100을 집어넣어야 내가 원하는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00을 집어넣어 봤더니 얘는 99가 될 것이고 얘는 101이 될 거예요. 그 나머지는 뭐가 되냐면 100을 집어넣었으니까 1000이 되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요거까지 긴장 넣지 마. 이게 만약에 내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숫자보다 커버리면 더 나눠줘야 돼. 근데 얘들아 여기는 이 숫자는 얘보다 커? 작아? 여기 있는 얘는 얘보다 커? 작아? 자, 마지막으로 볼게. 커? 작아? 커요. 왜요? 간급씩 들으면 긴장감이 상승되지 않아요? 왜 크다는 걸 확신할 수 있냐면 얘 그냥 합차의 의미로 생각해 보시면 만 마이너스 1인가 9999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 자체가 그냥 나머지로 인정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역시 알고 풀면 되게 쉽게 후다닥 풀 수 있는데 모르고 풀면 한참을 헤매는 문제니까 잘 이해하시고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요. 자, 다음 페이지 134번 갑시다. 네. 네. 안 해도 돼요? 예, 고맙습니다. 네. 아, 134번이요? 아니요, 합시다. 133번 합시다. 예. 이거는 예림이가 혼자 질문하긴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섞여 있어요, 이 문제는.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식 fx를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식 fx래. 그러니까 여기는 요 놈은요 최고차 개수가 1인 3차식 fx니까 이렇게 써주는 게 가능하겠다. 됐습니까? 근데 그거를 x-n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n제곱 마이너스 n이다라는 아주 뭐 되게 편안한 조건이 있으니까 아마 식까지는 잘 썼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fx를 얼마로 나눴더니 x-n으로 나눴더니 그리고 여기 뭔가가 몫이 있을 거고 그죠? 나머지가 얼마라고요? 2n제곱 마이너스 n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뜬 것이 뭐냐면 F4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F4를 구하라고? 그럼 n자리 얼마 집어넣으면 돼요? n자리 4 집어넣으면 아니야 x자리 4 집어넣으면 뭐 이게 약간 혼란이 왔어요. 근데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건 F4니까 x자리 4 집어넣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가끔 애들이 실수하는 것 좀 뭐냐면 n자리에서 4를 막 집어넣을 때가 덜어 있어. 그러니까 근본 없는 새끼들이 아, 미안해 너희들 혹시 그랬던 건 너희들은 아니야. 아, 혹시라도 듣고 있는 친구들은 너희들도 아니야. 근데 이거 아무데나 막 갖다 집어넣지 마세요. 내 편의대로 막 분명히 x자리 4 집어넣고 있으니까 여기가 지금 4입니다. 4-n 그 다음에 여기는 알지도 못함. 최고차 개수는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2차식인 거 분명한데 뭐 이런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아이씨 뭐지 이렇게 잠깐 혼란이 왔는데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힌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거기 옆에 보시면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어디 있어? 여기는 x-n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라고 하는 그 중간 사이에 단 가로치고 n은 얼마다? 1 또는 2 또는 3이라는 조건 보이시지?
그러니까 이게 아무 때나 다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무 때나 막 되는 게 아니라 n이 얼마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n자리에 1을 한번 갖다 집어넣어 볼게요. 오케이? n자리에 1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요 식이 얘가 뭐가 돼요? F X죠. 이해하셨어요? 내가 지금 이 문제 풀어볼 의지가 있다고 했던 게 뭐냐면 너네 알게 모르게 한번 집에 가서 풀이 한번 다시 한번 꼼꼼히 봐봐. 내가 예진쌤이 잡아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는데 가끔 여기다 F1이라 쓴 친구들 되게 많다니까. n자리 1 집어넣으니까 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선생님 방금 전에 여기 n자리 x자리 구분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그죠? 근데 아무 생각 없는 거 그냥 F1 갖다 집어넣는 거 x자리야. 왜냐면 n자리 1 집어넣으니까 x자리 1 집어넣는 거야 그냥. 근데 이게 문제를 최종적으로 답을 맞춰가는 과정까지는 영향을 안 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답은 맞을 수도 있는데 서술형이고 선생님이 이걸 노리고 낸 문제면 무조건 다 거버려. 여기다 1 쓰는 순간 너는 아리가또야 그냥.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조심하시라고. 아시겠죠? 별거 아닌데 내가 n자리에 x에 뭐 집어넣을지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fx는 자 여기는 요 식이 뭐가 됩니까? 그렇죠. x-1 그리고 무언가가 있을 것이고 오케이? 그리고 여기 최종적으로 여기가 얼마가 됩니까? 하시면 2 n자리에 1 집어넣으니까 2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마찬가지로 n자리에 2 집어넣었을 때도 n자리에 3 집어넣었을 때도 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풀어서 여기 실수하는 거 일단 잡아내시고요. 오케이? 이렇게 풀어서 여기 x자리에 막 1 갖다 집어넣은 이런 그지 같은 짓거리 하는 거 잡아내시고요. 당연히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요 이렇게 접근 안 하고 선생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접근 안 하고 여기는 요 식에서 그냥 x자리 바로 다이렉트로 n을 집어넣었어요. 이유가 x자리에 n 집어넣으면 얘가 날아가니까 나머지 정리 이용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이번에 x자리에 뭐 집어넣을 수 있다고요? n 집어넣을 수도 있다고요. 요 식을 보면서.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별거 아닌 얘기인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너희들은 이제 슬슬 한 달 후에 중간고사가 있을 거니까 서술형에 대한 대비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야. 이걸 그때 가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이거를 중간고사 보고 있던 과정 속에서 뭐지 이렇게 생각이 되면 되게 겁나서 못 풀어 이제. 풀었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처음에 신경 좀 쓰시라고요. x를 n 집어넣으면 얘가 뭐가 돼요? f? n이 되겠죠 이번엔. 그리고 얘는 통째로 날아가죠. x를 n 집어넣으니까 n-n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게 남으니까 2n 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남는 식이 나와요.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잘 들어요 또. 선생님 그러면 n자리를 x로 바꿔버리게 되면 현재 이 식이 fx는 2x 제곱 마이너스 x니까 fx를 찾았네요 라고 헛소리 하면 안 돼요. 이거 왜 안 될까? n은 1, 2, 3일 때만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fx는 2차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 fx는 최고차 개수가 1인 3차 함수고 이렇게 시작한 거야.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꼼꼼하게 한번 생각해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쓰면 또 대학을 못 가요. 자 그러면 내가 현재 여기는 이 식의 n의 자리에 뭐만 집어넣을 수 있다고? 1 또는 2 또는 3이요. 1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F1은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얼마요? 1이네요. 오케이? F2는 2 집어넣으니까 아우 자신 없어. 8 마이너스 2 얼마야? 6? 맞아요? F3은 얼마? 15? 네, 15 이렇게 나오면 돼요. 근데 사실 1, 6, 15 이 세 개 숫자를 보면서 2n제곱 마이너스 n을 찾아내는 건 사실 좀 힘들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수열을 배우고 나면 그래도 조금 난데 그 전까지는 저렇게 찾는 게 좀 힘들고 내가 지금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은 요거를 찾아서 접근하는 방법이 아니라 요거를 세 개를 찾아서 접근하시라가 아니라 뭔 말을 하고 싶어서 내가 지금 이걸 이렇게 끌고 온 거냐면 여기는 요 식을요. 여기는 요 식을 fn을
2n 제곱 마이너스 n이라고 놓은 이 식을요. 자, 이제 생각을 좀 해봅시다. 내가 여기 있는 이 식이 언제 성립한다고? 이게 언제 성립한다고? 그렇죠. n이 1일 때와 n이 2일 때와 n이 3일 때 성립한다고. 이렇게 됐어요? 그럼 n자리 1 들어가고 좌변 같아지고 n자리 2 들어가고 좌변 같아지고 n자리 3 들어가고 좌변이 같아진다는 얘기는 1과 2와 3이 저놈의 근이네. 이 말 이해하셨어? 1 들어가고 2 들어가고 3 들어갔을 때 좌변과 우변이 같아진다는 얘기는 얘네가 근이네. 이해됐어? 오케이. 근데 fx가 뭐라고 그랬지? 최고차의 계수가 1인 3차식. 그러면 저 3차식은 최대 근을 몇 개 갔지? 3개 갔는데 내가 지금 여기가 n제곱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이 드는데 잘 봐야 되라. 내가 얘를 n을 x로 바꿔볼게 이제. 근데 이번에 바꿀 때는 얘하고 의미가 조금 사뭇 달라. 그러면 fx는 2x 제곱 마이너스 x하고 써놨는데 선생님 이렇게 쓰면 안 된다면서요? 안 돼. 안 되는데 x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쓰면 돼. 어떻게 해요? x 자리에 1과 2와 3을 집어넣으면 같아지는 상태인 거잖아. 즉 x가 얼마인? 1과 2와 3일 때는 얘가 된다니까.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까 전에 얘를 써드릴 때 이런 뜻이었어. 선생님 fx가 2x제곱 마이너스 x네요 읽으면 안 된다고. fx는 x에 관한 3차식이라고 2차식이 아니라고.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했던 거고, 지금 내가 얘를 읽고 있는 건 뭐냐면 얘를 항등식으로 읽고 있는 게 아니라 얘를 방정식으로 읽고 있는 거야.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아지는 게 아니라 x의 값이 1과 2와 3일 때만 같아진다고. 이 말 아시겠어? 오케이? 그러면 아가들 생각. 좌변으로 넘겨서 생각해 보시면 fx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가 뭐가 된다? 0이 되는 상황이 언제 나타납니까? 라고 보시면 x가 1일 때, x가 2일 때, x가 3일 때 나타난다고. 이 말이었어. 근데 또 생각.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참수래. 오케이? 근데 그 3참수에서 2참수 따위 빼봐야 몇 참수야? 그렇지. 그래서 좌변에 있는 빨간색 네모 박스 함수는 몇 차 함수라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이해하셨어? 됐니? 3차식을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그냥 우리 생각하기 쉽게 2차식을 좀 나눠서 생각하자. 2차식을 표현하는 방법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괜찮아. 그 상황에 따라서는 ax 마이너스 p의 완전제곱 플러스 q꼴로 나타나도 괜찮아.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2차식들의 근을 알고 있다면 a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쓰는 게 훨씬 더 편하잖아. 근데 난 지금 얘 뭘 알고 있어? 근을 알고 있단 게. 거기다 최고차폐 개수가 뭐인 것도 알고 있어? 1인 것도 알고 있다고. 이해하셨니? 그래서 얘가 어떻게 표현이 돼 버리냐면 최고차폐 개수 1이니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으로 표현이 돼. 누가? fx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가. 이해하셨어? 아가들 느껴져? fx 찾은 거? 어떻게 해요? 얘만 넘겨. 이해하셨어? 됐어? 요거 우리 이제 앞으로 겁내 자주 써먹을 거야. 이걸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잠깐 남겨놨던 것 줄 알았는데 인수정리라고 하는 거야. 인수정리. 0이 되는 함수값을 찾았다면 인수분해하는 형으로 함수를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이런 식이 나타났을 때 특정 값에서 걔네들이 좌변과 우변이 같아진다는 걸 찾게 되면 걔네가 새로운 함수, 요 새로운 함수의 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값은요, 뭐라고 했냐면, 뭐 구하라고 했냐면 f4 구하라고 했으니까 저기 있는 x자리에 4만 갖다 집어넣으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134번은 아마 다르게 푸신 경우들도 있을 건데 이렇게 푸는 방법도 꼭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136번 갑시다. 136번.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두 3차시 fx와 gx가 있는데 fx, gx도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시라고 했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1 곱하기 fx라고 하는 식이 x 플러스 2 곱하기 gx다라고 하는 조건, 희한하게 생긴 조건 하나 줬어요. 그죠? 근데 이건 분명히 fx, gx도 다 뭐라고요? fx나 gx나 다 최고차의 개수가 3차이고 개수는 1이다 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랬을 때 다음을 만족시킨다. 근데 fx는 x-2로 나눠 떨어지고 라고 했거든? 근데 fx는 뭐라고? x-2로 나눠 떨어지고 라고 했으니까 x자리에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온다? 0 나오고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리고 선생님 방금 전에 134번에서 이런 얘기 했었죠. 내가 어떤 값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온다는 얘기는 x-2가 근으로 존재한다 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fx는 반드시 x-2를 인수로 갖고 있었겠네.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있는 식은 두 개가 더 있을 텐데 둘 다 x 앞에 개수는 1이겠네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하시겠어요? 물론 이제 나머지 값들이 뭐가 되냐는 건 좀 더 문제를 봐야 될 거예요. 그 다음 봤더니요, 이번에는 다항식 gx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1이에요. 뭐야, 이번엔 나눠 떨어지지가 않네. gx를 뭘로 나눴더니 x 플러스 2로 나눴더니 1차식으로 나눴고 나머지만 툭 나왔으니까 이거 함수값 하나 줬겠죠. 예, 그래갖고 이거 함수값 그냥 바로 찾자. f 얼마야? 마이너스 2를 대입하니까 얼마 된다? 12가 된다라는 함수값 하나 던져줬네. 이랬을 때 f3 더하기 g4의 값을 구해달라고? 라고 한 거죠. 뭐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위에 있는 이 조건부터 다시 한번 좀 훑으면서 내려봅시다. 이거 뭔 말하고 싶은 거지? 뭔 말하고 싶은 건지는 되게 간단한데 일단은 좌변과 우변에 무언가가 하나씩 이렇게 곱해져 있거든? 이 생각도 당연히 해볼 수 있단다, 얘들아. 얘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함수라고 했으니까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얘를 a, b, c로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px 세제곱 qx 제곱 rx 플러스 s, 그래서 각각 전개한 다음에 양쪽의 차수 개수 비교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긴 해. 근데 그러면은 미지수가 총 몇 개 사용되고 있어 지금? 8개 사용되고 있죠? 여기서 A, B, C, D 나오고 여기서 P, Q, R, S 나오잖아. 미지수 8개 연립하는 거는요, 컴퓨터는 빨리 할지 몰라도 너희가 하면 한 10년 걸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미지수 개수 하나씩 늘어나는 거 우습게 보지 마세요. 미지수 개수가 4개인 것부터는 사람 손으로 연산하기 조금 버스적씩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너희 교육 과정에서 물어보는 게 미지수 3개 연립하는 것까지만 물어보죠. 그것도 1차인 거에 한해서. 오케이. 그래서 미지수 4개 잡고 신명나게 풀겠다는 생각은 접으세요. 그럼 내가 여기다 지금 뭐 할 거냐면 얘를 좀 날려보겠다는 목적으로 x를 얼마 한번 넣어보자? 1 한번 넣어보자. x를 얼마 한번 넣어보자? 마이너스 2 한번 넣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위에서 찾을 수 있는 건 x에 1 넣었더니 여기가 얼마 돼요? 3g1이 0이다죠. 그래서 g1이 얼마다? 0이다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또 나이스. 어떤 함수값이 0이라는 얘기는 인수 정리라니까 x-1을 인수로 갖고 계시다는 얘기야, gx는. 두 번째, 이번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여기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3 f-2는 0이다. 그래서 f-2가 얼마다? 0이라는 조건이 나오겠네.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또 나이스. 게다가 우리 fx가 0이 되니까 하나 또 알고 있어. 여기가 하나 더 찾은 거야. 플러스 2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fx가 미지수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뭐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씁시다.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이해됩니까? 오겐기 데스까? 오케이. 그럼 이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요 식을 다시 한번 쓸 건데 좌변은 x-1이고요. fx는 이렇게 생겼다고 했으니까 x-2 있을 것이고 x 플러스 2 있을 것이고 x-알파 있으면 좌변 다 썼네. 그죠? 우변은 뭐가 있냐면 x 플러스 2가 있고요. 그다음에 gx 갖다 쓸 건데 gx 중에 우리가 인수를 하나 알고 있어요. g1이 0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x-1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x 마이너스 무언가 그다음에 x 마이너스 무언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이거의 좌변과 우변이 같아져야 한대요. 그럼 규모를 좀 줄이시다. x 플러스 1은 똑같이 있으니까 x 플러스 2 지우고요. x 마이너스 1도 x 마이너스 1도 있으니까 지웁시다. 그럼 좌변과 우변식이 간단해졌네요. 하나 x 마이너스 2고 하나 x 마이너스 알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아 그러면 gx는 어떻게 쓰는 것이 가능할 거냐면 gx는 일단 gx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gx였어요. 오케이? 근데 여기는 이 두 식이 하나는 x 마이너스 알파고 하나는 x 마이너스 1이잖냐. 오케이? 이 식이 이 식이랑 같다고 그랬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gx는 x 마이너스 1 하나, x 마이너스 2 하나, x 마이너스 알파 하나가 있으면 되겠네. 이해하셨어? 여기까지 되셨어요? 오케이? 알파 값만 결정하면 될 건데 그 알파 값 결정하기 위해서 누구 줬는지 확 보이십니까? 누구 줬어요? g-2가 10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살짝은이 갖다 집어넣어 보시면 알파 값이 구해져 버리는 거죠. 알파 값이 구해지면 gx만 구해지는 게 아니라 fx도 구해져 버리는 거죠. 그럼 fx, gx 다 구했으니까 행복하게 함수 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한 문제만 더 풀고 이제 잠깐 또 쉽시다. 140번. 140번은 다음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식, 3차식 3차식 fx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세 1차식 px, qx, rx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식이라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x 세제곱 어쩌고저쩌고 시할 것이라고 얘기했고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세식이 최고차의 개수가 1인 세 1차식이야. 그러니까 px나 qx나 rx나 최고차의 개수가 1인 1차식이라고 했으니까 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뭐 이런 식으로 써지겠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아시겠죠? 뭐 저거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근데 어저께 이거 애들한테 2명 다 질문하셨거든 이 문제. 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게 애들이 왜 5% 채상했던 게 일단 이런 상태까지 왔다는 거 아시겠죠? 그 상태에서 뭐 하고 있냐면 fs 좀 길게 써준 시간 하나 있는데 이거를 아마 못 읽으셨던 것 같은데 마이너스 1 더하기 3p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px 그 다음에 qx가 곱해져 있죠? 그 다음에 더하기 px, qx, rx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이 식을 보면서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으면 px 자리에 qx 자리에 rx 자리에 집어넣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이제 최후의 방법일 거고 안 되면 뭐 이거 아무것도 안 보면 그렇게 해봐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얘들아 보니까 뭔가 묶어내고 싶지 않냐? 보고 있으니까 뭔가 묶어내고 싶지 않아? px 왜요? 라고 하시면 px로 묶었더니 남아있는 식이 뒤에서부터 쓸게 qx, rx가 있고 마이너스 2qx가 있고 그다음 플러스 3이 남게 되고 여기 px가 없는 놈이 딱 하나 있잖아. 누구? 마이너스 1이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이 식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능하지 않냐 이제? fx를 px로 나누면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다. 이해하셨어? 그걸 풀어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만족시키도록 조리치법을 이용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면서 마이너스 2가 여기 써있고 여기가 네모 돼 있냐? 1 네모 오케이? 얘는 최고차폐 개수가 1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을 거고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그 밑에 있는 게 또다시 1 내려오고 뭐 네모 이렇게 내려와 있고 뭐 이 네모는 같은 숫자라는 의미는 아니야. 그리고 여기에 나머지가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나머지가 얼마 돼 있어?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지. 오케이? 그러면 현재 여기까지만 놓고 생각해 보면 fx를
얘로 나누었더니 몫이 얘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잖아. 그 마이너스 얘랑 지금 딱 맞는 거야. 우리가 나누려는 px가 얘니까 px는 x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0이 된다. 즉 px는 뭐다? x 플러스 2였구나 라는 사실을 잡는 거지. 그리고 그 몫만 놓고 다시 한번 또 보니까 공통인수 또 있지. 그러니까 이번엔 몫을 또 나눠달라는 거야. 누구로? qx로. qx로 묶어내셨더니 남는 몫이 rx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 플러스 3이라는 이 식은 현재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갑시다 라는 뜻일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조리제법에 써져 있는 게 여기가 1이라고 써져 있고 그 다음에 1 네모라고 써 있으면서 여기가 얼마로 써 있어? 3이라고 써 있나? 이해하셨니? 그럼 아가들 현재 여기 있는 1의 의미는 누구가 되겠다? 몫을 다시 또 나눴다. 1을 집어서 0 된다. 그럼 qx가 x-1이었다는 의미할 거 아니야. 오케이? 그리고 그때 남는 나머지가 3이다 라는 게 지금 여기 써 있는 거지. 그때 이 안에 있는 식을 rx로 나눴더니 몫이 1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2다라고 최종적으로 해석한 거야.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나누죠. 지금 거기 보시면. 누구로 더 나눕니까? 라고 보시면은 2로 한 번 더 나눠요. 2로. 그때 남는 게 최종적으로 1-2라고 되어 있는 거죠. 1-2. 얘가 나머지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그러면 여기가 2라는 얘기는 rx가 x를 2 넣었을 때 0 된다는 거니까 x-2라는 뜻을 갖고 있을 것이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최종적으로 남는 나머지 마이너스 2가 그대로 써 있는 거죠. 됩니까? 그래서 px, qx, rs를 다 잡아내고 문제에서는 f1, p2, q3, r4인데 f1 값은 여기 있는 요 식이 지금 여기 있는 px가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 갖다 쓰시면 조금 귀찮은데 식을 구할 수 있겠죠. px 자리에 제 갖다 쓰고 qx, rx, qx 이런 식으로 갖다 쓰시면 아니면 여기다 갖다 써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실 쓸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f1이라고 하는 함수값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분명해요. 여기다 1 집어 0 되거든요. qx를 갖고 있는 식은 일단 다 날아갈 거라고 여기 있는 거 다. 여기 있는 거에서만 f1을 구하시면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값 더해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스텝 3 갑시다.